세계지리 한번 볼게요. 일단 뭐 다 맞았으니까 뭐 다 알고 풀었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래도 이제 뭐 1번부터 20번까지 다 보는 거를 추천을 하고 그리고 역시 한 번도 안 풀어봤어요 아직. 이것도 그냥 최초 풀이인 거고, 그래서 좀 버벅거릴 수 있어도 제가 이제 문제를 처음 봤을 때 어떻게 접근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보면서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1번 문제부터 바로 갈게요. 자, 다음 자료 가나 종교라고 하고, 이것도 키워드 딱 잡아야 되는 그런 케이스죠. 유럽에 뭐 유럽 얘기 나오고 성모 마리아 이런 거 있으니까 얘는 힌두교는 아니겠죠. 그죠? 얘는 그리스도교. 그리고 아래쪽 보니까 인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뭐 있으려나? 그죠, 뭐 인도 내에서 신자 비율이 가장 높은 이라고 하니까 나는 힌두교가 되겠죠. 그러면 바로 선지 가겠습니다. 1번, 크리스트교 신자들은 소고기 먹는 걸 금기시한다 했는데, 크리스트교는 뭘 금기시하는 건 없고 소고기 먹는 거 금기시하는 건 힌두교 얘기죠. 그래서 틀렸다. 2번 선지, 크리스트교의 주 성지로는 예루살렘 바티칸이 있다. 이건 맞는 말이죠.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좀 알아둬야 하는 건, 예루살렘이라는 건 크리스트교 하나만의 성지는 아니고 크리스트교, 이슬람교, 유대교까지 이렇게 세 가지 종교의 성지가 있어요.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다음에 3번, 힌두교 발상지는 서남아시아가 아니라 남부아시아죠. 그러니까 서남아시아랑 남부아시아 용어를 헷갈리면 안 되겠죠. 4번, 힌두교는 크리스트교보다 전세계 신자 수가 많다 하는데, 전세계 신자 수는 그냥 외워야 돼요. 얘는 크, 이, 흰, 불, 이 순서죠. 그래서 힌두교가 크리스트교보다 많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죠. 5번 선지, 크리스트교는 민족 종교 아니죠. 크리스트교는 보편이고 힌두교는 민족이죠. 그리고 조금 헷갈릴 만한 거는 이슬람교도 보편 종교라는 거예요. 이슬람교를 이제 막 특정 지역 말고는 잘 안 믿으니까 민족 종교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당장 제가 지금 당장 마음 먹으면 저는 이슬람교 신자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힌두교는 안 되는 건데. 그래서 보편 종교인 거는, 보편 종교는 크리스트교, 이슬람교, 불교 정도가 있고, 민족 종교인 거는 힌두교와 유대교 이 정도가 있겠죠. 뭐 유대교는 좀 출제 빈도가 떨어지긴 하는데, 네, 전혀 어렵지 않은 문제였죠. 답은 2번이었습니다. 2번 문제로 가면 가나다 지형을 일단 맞추래요. 가나다 지형 일단 가나다는 뭐 중 하나이다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난이도를 살짝 올리는 요인이 되는 거고, 그래도 뭐 이 정도는 알아야죠. 가는 일단 모양 보니까 버섯 모양처럼 생겼잖아요. 얘는 버섯 바위. 가는 버섯 바위. 버섯 바위는, 네, 건조 지형에 생기는 침식 지형인 거죠. 네, 바람에 의한 침식. 자, 나는 빙하가 녹은 물이 고여 형성됐대요. 그럼 빙하 오겠지 뭐. 빙하 오. 다는 자갈과 모래 등이 분급된 다각형 모양의 지형이래. 이거는 사실 구조토거든요. 구조토는 주빙하 지형이에요. 주빙하 지형에 구조토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솔리플럭션 현상 이런 거나 아니면 뭐 애추 이런 것까지 나올 수 있는데, 얘네 공통적인 특징은 다 땅이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형성되는 지형들이라는 거예요. 구조토도 마찬가지죠. 원래 땅이 있었는데 녹았다 얼었다를 반복하면서 자꾸 이렇게 무거운 게 바깥으로 이렇게 밀려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형성되는 게 구조토거든요. 네. 주빙하 지형이 약간 좀 간과하기 쉬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알아두는 걸로 합시다. 자, 기억선지. 버섯바위는 바람에 날린 모래 침식 다 맞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바람이 아닌 뭐냐, 포상홍수라고 나올 수도 있고, 포상홍수에 의한 침식 이런 거는 뭐 페디먼트 이 정도가 되겠죠.
침식 아니면 퇴적 혹은 뭐 용식 이런 표현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네, 이런 거를 구별을 해줘야 되는 거죠. 나 빙하오는 플라야의 물이 고여 형성된 호수. 이게 뭐예요? 얘는 그냥 플라야라고 해도 되고 염호죠. 다른 이름은, 한국 이름은. 얘는 말 그대로 염호예요. 그러니까 염분이 있는 호수인 거죠. 근데 빙하오는 담수호죠. 얘는 담수호. 그래서 염도가 높다가 아니라 낮다라고 해야 맞는 거죠. 자, 다 구조토는 아까 말했던 거죠. 동결과 융해가 반복되면서. 왜냐? 주빙하 지형은 툰드라 지역에 위치해요. 툰드라 지역에 위치하기 때문에 땅이 겨울이 되면 얼어버리고 그 여름이 되면 녹아요. 그러니까 빙설기후 정도까지 가버리면 1년 내내 얼어 있거든요. 왜냐? 빙설에는 기준이 최난월 0도에서 10도 사이인 거죠. EF는 0도 이하인 거고 최난월이.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최한월은 당연히 영하가 되겠죠. 이 정도 나타나면. 그래서 형성되는 게 주빙하 지형이라는 거고,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동결과 융의 반복. 주빙하 지형에 모두 공통적으로 그 적용될 수 있는 특징이죠. 그래서 틀린 게 아니지. 얘도 맞다. 답은 2번이죠. 리을 선지 보면 네, 물리적, 화학적 풍화 이걸 구별하라고 하는데, 물리적 풍화라는 건 일단 깎이거나 부서지거나 등등등 이런 느낌인 거고, 화학적 풍화는 녹는 거예요. 녹거나 뭐 녹이 아니 이것도 녹이네. 녹거나 녹이 슬거나 이런 걸 말하는데 주로 이걸 물어보죠. 네, 주로 이런 걸 물어보니까 화학적 풍화가 나오려면 얘는 조건이 덥고 습해야 돼요. 그러니까 덥고 건조해도 물리적 풍화고 차갑고 습해도 물리적 풍화죠.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덥고 습해야 된다.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화학적 풍화가 되고, 주로 이제 카르스트 지형이나 열대 우림 기후 이 정도에서 화학적 풍화 작용이 나올 수 있어요. 가는 사막 지역이니까 화학적 풍화가 활발하다고 하면 틀린 거죠. 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도 물리적이죠. 네, 답은 2번이었습니다. 3번 문제. 네, 위경도로 본 위치가 있고 인공위성 영상이라고 하네요. 뭐지 이거? 일단 위경도로 봤을 때 이 나라가 어딘지를 대충 한번 추론을 해볼까요? 일단 하기 전에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선지 먼저 보거든요. 선지에서 그거를 요구를 하면 이제 들어가는 거죠. 네, 값부터 한번 볼게요. 기억은 속성 정보냐 했는데 위경도는 속성 정보가 아니라 위치 정보죠. 네, 얘는 속성이 아니라 위치 정보. 속성 정보라고 하면 뭐 인구가 얼마냐, 뭐 무슨 자원이 얼마나 나오냐 이런 인문적인 특징이 나와야 속성 정보인 거고, 그래서 값은 틀린 거죠. 니은 인공위성 영상은 원격 탐사를 통해 수집할 수 있죠. 당연히 이거는 뭐. 병 나는 가보다 상록 화력수가 넓게 분포한다 했는데, 이것도 사실 이게 무슨 지역인지 판단을 하지 않고도 그냥 대충 위도만 보면 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록 화력수라는 건 항상 푸르다라고 해서 상록이거든요. 항상 푸른 화력수가 있는 데는 이제 주로 더울수록 더 잘 분포를 하겠죠. 일반적으로 이제 그 온대기후, 좀 더운 온대기후 이 정도에서 좀 많이 나타난다고 하거든요. 상록 화력수 이런 거는. 근데 이거 사실 너무 그 생명과학이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몰라도 되고, 상록 화력수가 뭔지 알고 더울수록 더 잘 분포하겠구나 이 정도만 좀 그 추론할 수 있으면 되겠죠. 얘는 고緯도고 가는 저緯도기 때문에 가가 더 넓게 분포하겠죠. 그래서 병은 틀렸다. 정을 보면 모두 대서양에 접해 있냐, 이제 좀 위치를 대충 좀 파악을 해봐야겠네요. 그죠? 일단 나가 아이슬란드인 것 같아요. 그죠? 일단 서경 20도라고 했으니까 영국보다 살짝 왼쪽 정도?
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위도는 좀 고위도죠. 65도. 그러면 아이슬란드밖에 없어요, 사실. 얘는 아이슬란드인 거를 좀 감을 좀 잡았을 수 있고, 얘는 솔직히 국도 모양으로만 보면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미경도를 한번 보면 일단 서경 80도래요. 서경 80도면 그거 기억나죠? 서경 90도 지나가는 선은 외워두라고 했었고, 그 90도 지나가는 선은 그 멕시코 반. 네, 미국 지도가 없나? 미국 지도. 여기 있다. 네, 이렇게 있으면 여기 한가운데 정도 지나가게 이렇게 그리면 한 90도 선이 된다고 외우라고 했었죠. 여기. 그리고 여기 또 이렇게 교차해서 지나가면 이거는 북회기선이 되는 거고. 네.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그 기본적인 어떤 위경선들은 암기를 해놔야 된다고 했었죠. 모든 걸 다 외울 필요는 없어도. 그래서 얘는 대충 보니까 미국 그 위치보다 살짝 더 오른쪽에 있겠죠. 그렇게 되겠죠. 얘는 서경이니까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이 되겠고, 얘가 그건가? 뭐 아이티인지 자메이카인지 뭐 그쪽인 것 같아요. 카리브해에 있는 섬 지역인 것 같고, 위도도 딱 보니까. 그래서 대충 위치를 이렇게 판단을 했으면, 일단 얘는 카리브해에 위치한 어떤 섬이라고 하면 얘는 대서양 연안이 맞죠. 그죠? 아메리카와 유럽 사이에 있는 게 대서양이니까 얘는 거기 위치하잖아요. 그래서 대서양이 맞아요. 나는 아이슬란드. 역시나 유럽 왼쪽에 있는 섬이니까 대서양에 접해 있는 거 맞죠.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돼야 됩니다. 4번 문제 갈게요. 이것도 키워드를 좀 잡으면서 풀어야죠. 가는 이거는 지역을 맞추는 게 아니구나. 지역을 맞추는 게 아니네요. 뭐지? 누적 강수량 그래프를 보라는 걸 봤을 때 그냥 기후를 판단하라는 얘기 같아요. 기후를 좀 판단해보죠. 가는 일단 여기 있으니까 사실 위치만 보고도 알아야 되거든요. 얘는 CFB고 얘는 CS예요. 그래서 유럽에서 지중해에 접하는 요 정도 지역들은 싹 다 CS가 나타난다고 했죠. 지중해성 기후. 그리고 지중해성 기후가 아닌 다른 좀 서유럽 정도의 지역들은 다 CFB가 나타나죠. 그래서 이런 제시문 없이도 위치를 맞추고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고, 사실 그래도 좀 키워드를 보면 버터 이런 얘기 있죠. 그리고 연중 고륜 강수량, 낙농업 이런 얘기 나오니까 얘네 다 그냥 CFB의 특징들이잖아요. 낙농업 이게 제일 중요해요. 버터 이것도 낙농업에서 나온 맥락인 거죠. 같은 말인 거고 사실. 나를 보면 오렌지 이걸로 풀라는 거 같네요. 오렌지 올리브 여기도 있고, 여름이 고온 건조하다. 얘는 딱 CS의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누적 강수량 그래프를 보라고 했으니까, 네, 누적 강수량 그래프 보는 방법은 혹시 알죠? 네.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1월에 이만큼 오고 12월에 이만큼 왔다 이게 아니라 1월에 이만큼 오고 2월엔 이만큼 오고 3월엔 이만큼 오고 4월에 이만큼 오고 5월에 이만큼 오고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쭉 더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역의 경우를 보면 여기는 건조고 여기는 습윤이란 뜻이에요. 니은 보면 강수량 자체가 맞네요. 얘는 조금 애매하고, 디귿을 보면 연중 일정하다 라고 봐야 되는 거고, 리을을 보면 여기는 습하고 여기는 건조하다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누적 강수량 그래프는. 근데 CFB는 연중 일정하죠. 그래서 가가 디귿인 것 같죠. 가가 디귿. 네, 나는 여름 건조. 북반구의 여름 7월이니까 7월 건조. 여기는 이거 7월 건조. 그래서 나는 리을이다. 답은 디귿 리을. 5번 이렇게 되겠죠. 네, 5번 문제 바로 갈게요. 5번 문제. 농업 문제가 나왔고, 사실 얘도 좀 특징이 되는 지역들 하나씩 잡아가지고 이렇게 풀면 되는 거예요. 일단 그래프 먼저 가기 전에 얘네 특징부터 한번 생각해보죠. 대륙별 특징. 밀은 일단 좀 건조한 지역에서 많이 나오고, 특히 유럽이 조금 강조돼요. 얘는 유럽. 쌀은 당연히 아시아가 강조되고, 옥수수는 아메리카가 강조되죠.
그러니까 대륙별로 막 1위부터 막 2위, 3위, 4위, 4위 이런 식으로 쭉 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포인트만 좀 잡고 풀면 어떻게든 풀리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런 쓸데없는 암기를 하는 데에 에너지를 낭비하면 안 돼요. 자, 포인트가 되는 것만 딱 집어서 공부를 해야죠. 네, 수출량과 수입량 나타낸다고 했는데, 네, 사실 수입량보다는 수출량으로 보는 게 더 맞아요. 생산량 정도면 괜찮은데 수입량은 인구가 많을수록 더 수입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수입량으로 보면은 좀 불리하고 수출량으로 보는 게 더 맞겠죠. 아메리카가 1등이네요. 가는 옥수수였습니다. 그죠? 가는 옥수수. 다음에 나는 수출량 유럽이 1등이죠. 네. 나가 미리 되겠죠. 아메리카, 유럽. 다는 여기 다 막 몰려 있는데 아시아 혼자만 있잖아요. 다가 당연히 쌀이죠. 이거 가나다 판단하는 건 전혀 어렵지가 않네요. 자, 1번. 아니지. 아니, 옥수수의 생산량은 유럽이 아메리카보다 많다. 이거는 아니라고 했었어요. 네, 각 그 작물별 생산량 1위 지역 정도는 외워야 되거든요. 순위는 다 모르더라도. 이게 밀은 아시아예요. 유럽이 아니라. 그러니까 포인트가 되는 지역이 유럽이라는 거지. 생산량 1위 그 대륙은 아시아고 쌀도 마찬가지로 아시아인데 옥수수는 아메리카죠. 네, 이렇게 기억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유럽이 아메리카보다 많다. 이거는 뭐 사실 1위랑 관계가 없긴 한데 너무 이게 옥수수구나. 옥수수는 유럽이 아메리카보다 많을 수가 없죠. 2번 유럽의 뭐 이거 지워야겠다. 그냥 헷갈리네요. 밀의 기원지는 아메리카다. 밀의 기원지는 아시아예요. 그러니까 기원지 이것도 다 알아야 되는데 일단 얘네는 아시아고 기원지 옥수수는 아메리카예요. 이거 외우고 있어야 돼요. 자, 옥수수는 쌀보다 바이오에탄올의 원료로 많이 이용된다. 이거는 맨날 옥수수 설명할 때 단골로 등장하는 표현이니까 무조건 알아야 되죠. 4번 밀은 쌀보다 국제 이동량이 적다 했는데 국제 이동량 외우는 거 얘는 옥밀쌀 순서죠. 옥수수가 제일 국제 이동량이 많고 쌀이 제일 적고 근데 지금 꼴찌인 쌀을 나보다 더 많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고 5분 선지 네, 내건성 내한성 이 설명은 밀에 해당하는 설명이죠. 밀은 추위도 잘 견디고 건조한 것도 잘 견뎌서 얘는 건조 기후 그다음에 온대 기후 그다음에 냉대 기후 얘네까지 다 자라요. 네, 열대랑 한 대는 안 되고 그러니까 엄청 넓은 범위에서 건조한 지역까지 다 커버를 할 수 있는 그런 작물이라고 할 수 있죠. 춥고 그래서 밀이 이건데 네, 이거보다 우수하다 했으니까 틀렸죠. 네, 답은 3번이었습니다. 6번 문제. 일단 이거는 기후 문제니까 기후형을 파악을 해야 돼요. 아프리카 기후형 파악할 때 이거 적도 일단 그원우라고 했었고 얘는 딱 보니까 적도에 딱 붙어있는 지역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얘는 AW라고 봐야죠. 그죠? 얘는 AW라고 보는 게 맞고 얘는 사실 이게 사하라 사막 안에 들어가 있는 건지 아닌 건지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보류를 하도록 하죠. 뭐 사막인지 AW인지 사하라인지 그 사바나인지 잘 모르겠다. 사실 사바나긴 해요. 사바나긴 한데 일단 이렇게 놓죠. 아니라고. 모르겠다고. 얘는 에티오피아 쪽에 찍혔으니까 AH가 맞죠. 네, 열대 고산기후. 그러면 가나다 이제 기온 강수량 그래프로 연결을 해야 되는데 얘는 만약에 AW라고 하면 얘는 남반구 북반구 이런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거 판단할 때 강수량 말고 먼저 기온으로 먼저 봐야 돼요. 왜냐 기온은 뭐 위치에 상관없이 북반구면 이제 7월이 더 덥고 남반구면 당연히 1월이 더 덥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외가 없잖아요. 강수량은 막 같은 북반구 내에서도 여름에 건조할 때 건조한 기후도 있고 1월이 건조한 그런 기후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걸로 먼저 보는 것보다 기온으로 먼저 보는 게 항상 합리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를 봤더니 7월이 더 더워요.
조금이라도 더 더워요. 그래서 얘는 북반구 지역이죠. 나 같은 경우는 1월이 조금 더 위에 있는 것 같긴 한데 사실 얘는 뭐 비슷비슷 이건 같다고 봐야죠. 거의 뭐 얘는 뭐 남반구인 것 같긴 해요. 1월이 아닌가 보다. 네. 얘는 확실히 남반구잖아요. 1월이 더 덥잖아요. 네. 얘는 남반구고 얘는 뭐 모르겠어요. 근데 봤더니 사실 열대 기후면은 다 여기 최한월 기온 18도를 넘어야 하는데 얘 혼자만 안 넘잖아요. 얘가 뭐 열대 고산인 거죠. 그래서 얘가 북반구인지 남반구인지는 모르겠으나 값이 같아 버려서 그래도 어 이런 걸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18도 이하다라는 걸로. 그래서 나는 처리했고 다는 뭐 가가 북반구라 했으니까 여긴 거고 다가 여기겠죠. 그리고 봤더니 월 강수량이 7월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건조 기후라고는 볼 수 없는 거죠. 사바나로 낸 게 맞구나 이렇게 봐야죠. 기억선지 가는 남반구가 아니라 북반구죠. 니은선지 연중 편서풍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이거는 가나다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데 뭐지? 문제를 이렇게 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가나다를 잘못 판단했다고 하더라도 니은은 무조건 틀렸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이런 식으로 내면 안 됩니다. 한지 때부터 되게 좀 허접한 것 같아요. 문제가. 연중 편서풍의 영향을 크게 받는 기후는 CFB죠. 뭐 CFB 서한해양성 기후. 근데 여기는 그게 없어요. 다 열대 기후인데 무슨 아니지. 그래도 좀 문제가 있죠. 그죠? 가나다를 잘못 판단해도 니는 무조건 틀렸다고 판단을 할 수 있는 선지면 잘못 낸 거죠. 그래서 얘는 틀렸고 답은 5번이겠죠. 디귿 열대 고산 여기는 여기보다 해발 고도가 높다. 이거 맞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발 고도를 물으려면 무조건 고도가 높다라는 게 보장이 돼 있는 지역이어야 해요. 그러니까 고산 기후에서만 물을 수 있는 그런 거라는 거죠. 리을 선지 다는 가보다 7월에 알대고압대 알대고압대 영향을 받으면 건조해지잖아요. 고기압이니까 7월에 건조하다 다가 7월에 건조하다 맞는 거죠. 얘는 윈터 드라이고 7월에 윈터잖아요. 남반구니까. 그래서 7월에 건조하다. 이게 맞는 거죠. 열대 사바나 기후 같은 경우는 여름엔 그 적도 수렴대 그리고 겨울엔 알대고압대 이렇게 영향을 받아요. 더 고위도로 가서 이제 서한해양성 지중해성 기후 같은 경우는 여름에 알대고압대 그리고 겨울에 편서풍 이렇게 영향을 받는 거고. 네. 이거 알고 있죠? 답은 5번입니다. 7번 문제. 이거는 뭐 편지를 왜 준 거지? 그냥 이거를 줘버렸는데 기억니은을 편지를 읽을 필요가 없어요. 이런 거는. 기억 알프스 산맥 얘는 환태평양 조산대가 아니라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죠. 네, 기본적으로 얘는 신기 수국 산지고 스칸디나비아는 그 여기 유럽 지도가 여기 있다. 스칸디나비아 산맥은 여기 있는 거죠. 여기 이렇게 지나가는 거. 그리고 얘는 고기 습곡 산지죠. 위치랑 고기인지 신기인지 알아야 되고 이름 알아야 되고. 네. 스칸디나비아 산맥은 판과 판이 분리되는 경계가 아니에요. 판과 판부터가 틀렸고 판과 판이려면 신생되어야 되는데 신기조산되어야 되는데 이거부터 틀렸고 분리되는 경계라고 하면 이거 뭐 지구되어야 되나? 말이 안 되는 거죠. 3번 알프스 산맥은 스칸디나비아보다 해발 고도가 낮다. 이거는 신기가 고기보다 해발 고도가 더 높아요. 항상. 그래서 낮다가 아니라 높다라고 해야 맞는 거예요. 알겠지 뭐. 그래도 쓰면 얘는 신기가 고기보다 높고 고기가 뭐 그 안정육계 이런 데보다 당연히 높죠. 네, 4번 선지. 스칸디나비아는 알프스보다 시기가 이르다. 맞죠? 얘는 고기고 얘는 신기니까. 네, 5번 선지. 모두 지진과 화산 활동이 활발하다 했는데 기억은 맞아요. 네, 그러니까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가 사실 지진이 없다라고 그 화산이 없다라고 배우거든요. 지진은 있고. 왜냐 대륙판과 대륙판의 충돌이기 때문에. 근데 알프스 산맥은 화산이 있어요. 실제로.
베수비오 무슨 화산 이런 거 들어봤죠? 폼페이 유적이라던가 이런 거 다 알프스 산맥에서 나온 거니까. 그래서 약간 좀 혼동되는 지점은 있는데 사실 니은이 너무 틀려버리잖아요. 니은은 고기인데 무슨 지진과 화산이 있어. 답은 4번입니다. 네, 8번 문제. 가나 도시를 ABCD에서 골라라 라고 했고, 가는 얘도 키워드 잡아야죠. 자동차 공장 이런 키워드 보이고, 오데오 연안이라는 키워드 보이고, 네, 공장들이 폐쇄됐다, 러스트벨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데오 연안 위치 찾아보면 뭐 이게 오데오라는 거 알면 풀잖아요. 그래서 얘는 가, 러스트벨트. 나를 봤더니 석유화학 단지 얘기 있고, 미국 남부라고 얘기 있고, 석유화학 공업 있고, 항공 및 우주 산업 이런 얘기 있죠. 그래서 얘는 얘예요. B 알아야 돼요. 위치를 사실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헷갈려서 얘는 LA 이쪽인 것 같고, LA 맞겠지? 뭐 샌디에이고 이런 데 아니겠죠? LA 맞을 거예요. C는 얘는 시카고인 것 같아요. 시카고. B는 휴스턴. D는 이게 뉴욕이죠. 뉴욕. 보스턴이 이쪽이고. LA 특징은 이제 그 썬벨트 지역이라는 특징이 있고, 그리고 영화 산업, 할리우드 이런 얘기 나올 수 있고, 휴스턴은 일단 이렇게 썬벨트 지역에서 석유화학 단지 얘기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항공 및 우주, 이게 그거예요. 나사.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나사 맞지? 지금 그 시애틀이랑 헷갈려가지고, 시애틀은 보잉사가 있는 건가? 반대인가? 맞네요. 휴스턴이 나사 맞아요. 틀리는 줄. 그래서 이런 거 방금 살짝 순간 혼동이 왔는데, 이런 거는 알고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뉴욕에서 나올 수 있는 건 뭐 당연히 뭐 수도다 등등 아주 유명한 얘기들, 월스트리트 있다 이런 얘기들. 그래서 뭐 답은 12, 쉽게 4번 할 수 있어요. 9번 문제. 가는 니제르 일본 중 하나다. 가나는. 이것도 키워드 잡아야죠. 요즘 이런 문제가 정말 많이 나와요. 제시문에 키워드 잡고 문제 풀어야 하는 이런 유형이 많아서 연습을 좀 열심히 해야겠죠. 가는 합계 출산율이 1.2명, 최저 기록을 갱신, 출생아 수 꾸준히 감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일본이겠죠. 뭐 잘 사는 나라. 그리고 얘를 봤더니 합계 출산율이 6.1명이래요. 그러니까 출산율이라는 게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여성 한 명당, 그러니까 그 특정한 나이, 그러니까 임신이 가능한 나이예요. 정확히 말하면 임신이 가능한 나이에 여성이 한 명당 낳는 아이의 수, 이게 출산율이죠. 합계 출산율.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한 명이 한 명 정도 낳는다는 거고, 여성 한 명이 아이를 한 명 정도 낳는다는 거고, 니제르 같은 경우는 여성 한 명이 아이를 6명을, 네, 그렇게 낳는다고 하네요. 엄청난 거죠. 출생 니제르가 이렇게까지 높을 줄은 몰랐는데 아직까지. 그리고 빈곤과 식량 부족 이러니까 일본 얘기는 아닐 거 아니에요. 이게 당연히 니제르가 되겠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미리 그림을 직접 그려놓고 그거랑 맞는 그림을 찾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충 그려놓고, 지금 일본이 실선이니까 실선 그래프 그림을 좀 먼저 그림을 그려놓고 보는 게 편해요. 일단 여기 있는 게 노령화 지수니까 노령화 지수는 높겠죠. 니제르보다. 중위 연령도 높겠죠. 그래서 얘네 계산법 다 알아야 돼요. 1차 산업은 낮겠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걸 찾아야 돼요. 약간 이렇게 생긴 거. 봤더니 2번이네요. 2번. 용어 설명하면, 노령화 지수는
유소년 분의 노년 곱하기 100인 거고, 그래서 노령화 지수가 100 이상이다. 그러면 노년이 유소년보다 많다. 이런 뜻이 돼요. 중위 연령은 전체 인구를 쫙 나열했을 때, 이렇게 쫙 나열했을 때 가운데 사람 뽑는 거죠. 이렇게. 이 사람의 연령이 무엇이냐. 이게 중위 연령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진국일수록 더 높아져요. 중위 연령. 노령화 지수도 마찬가지고. 1차 산업은 얘기할 게 없고요. 그래서 9번 문제 답은 2번이었습니다. 10번 A, 2에서 골라라. A에서 2에서 골라라. 이것도 키워드 잡아봐야죠. 첫 문장에선 잘 모르겠어요. 두 번째 문장. 아이, 잠깐만. 이거는 뭐 너무하네요, 문제가. 저 파푸아 뉴기니 이런 지역은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가 여기까지고, 이렇게 나뉘거든요. 여기까지가 인도네시아고, 여기 이렇게 인도네시아고, 여기부터 파푸아 뉴기니인데 몰라도 돼요. 그리고 혹시 몰라서 설명하는 건데, 월리스 라인이라는 게 출제가 될 수도 있어 보여요. 이게 뭐냐면,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그려지는지 저도 기억이 안 나긴 하는데, 대충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이게 아닐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였나? 뭐 모르겠어요. 하여튼 바다에 가상의 선을 그어놓고, 이렇게가 아닌데, 이럴 리가 없죠. 이런 식으로 그려졌나?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가상의 선을 그려놓고, 그게 이제 아시아와 오세아니아를 구분짓는 그 기준선이 되는 거예요. 이걸 월리스 라인이라고 하고, 그래서 월리스 라인이란 얘기가 나오면 이 인도네시아 이쪽 지역 어딘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세요. 일단. 그래서 답은 2번 5번 2. 너무 쉬운 거죠. 11번 문제. 해안사구, 사빈, 시스텍, 해시계, 석호 이렇게 나와 있고, 바로 선지부터 보죠. 파식대가 융기되어 형성된 거는 해안당구죠. 해안당구. 해안사구가 아니라 해안당구. 해안사구는 사빈의 모래가 바람에 날려서 퇴적된 거고, 니은 조류에 의한 퇴적작용으로 형성된 건 갯벌이죠. 사빈이 아니라. 사빈은 조류가 아니라 바람이죠. 바람이란다. 연안류. 파랑 연안류. 주로 연안류. 그죠? 바람은 사구고. 3번. 시스텍은 곧보다 만에서가 아니라 곧에서 더 잘 발달하죠. 해시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바다 쪽으로 성장이 아니라 후퇴해요. 육지 쪽으로 후퇴. 왜냐? 이렇게 계속 깎으면 점점 이렇게 작아질 수밖에 없죠. 당연히.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이게 이렇게 작아질 수밖에 없다. 답은 5번인 것 같고, 석호는 바다였던 곳이 사주의 성장으로 막혀 형성. 이거 너무 정확한 설명이죠. 그냥 더 이상 설명 안 할게요. 답은 5번입니다. 12번 문제. 화석 에너지 얘기 나오고, 나가 이거는 조금 난이도를 높일 수 있는 요인이 되는데, 지금 미지수는 2개인데 얘네가 될 수 있는 게 3개라잖아요. 그래서 짝 맞추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냥 얘가 뭐다를 이런 거 안 준다고 하더라도 풀 수 있을 정도는 돼야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주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좀 이것 때문에 어려워질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고, A, B가 미국, 중국 중 하나래요. 가를 봤더니 일단 사실 이런 자원 얘기 나올 때, 화석 에너지 등등의 이런 얘기 나올 때 키워드로, 그러니까 포인트가 되는 국가 몇 개만 외워놓고 그걸로만 그냥 죽어라 풀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보여요. 이게 생산이든 소비든 상관없이 그냥 포인트가 되는 국가가 보인다. 그럼 그냥 바로 석유예요, 석유. 사우디가 보이는 순간 석유. 그러면 뭐 천연가스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한다면 사우디는 천연가스가 대두되는 지역이 아니에요. 천연가스가 대두되는 지역은 카타르, 이란 이런 데가 나오면 천연가스라고 보면 되고, 석유는 사우디나, 그리고 또 UAE라던가 뭐 이런 데 나오면 석유다. 무조건 바로 연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인도 이런 걸로 풀면 안 된다는 거죠. 인도? 인도? 모르는 건데 이렇게 풀면 안 된다는 거죠. 사우디가 보이는 순간 바로 석유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B 나를 보면 얘가 포인트가 되는 건 인도네시아예요. 석탄의 포인트가 되는 국가는 인도네시아가 있고 그리고 호주 요 정도가 있어요. 카자흐스탄 정도. 그러니까 포인트가 되는 지역이란 건 뭐냐면 이런 국가 내에서는 다- 어 얘네가 많은 자원들 말고는 그러니까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나오는 순간 바로 이거구나라고 연결 지으면 된다는 거고.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석탄 생산이 많은 게 되게 특이하거든요. 인도네시아는 석탄은 고기 조산대에서 나오는 건데 인도네시아는 고기 조산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특이한 거긴 한데 그냥 암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세계지리 교육과정 이상에서 그 수준 이상의 어떤 지형학적인 내용을 알아야만 알 수 있는 것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냥 외워야 돼요. 얘는 석탄 바로 연결해야 되고 사우디에 나오는 순간 바로 석유 연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석탄, 나는 아니죠. 냉동 액화 기술 이런 얘기 나오면 천연가스랑 연결을 해야 돼요. 틀렸고 2번 석유는 석탄보다 C가 이르냐라고 했는데 한지에서는 탄, 유, 원천 이 순서를 외웠어야 했어요. 근데 세지는 이게 굳이 외워야 하나 싶어요. 그냥 사실 석탄이 석유보다 먼저 나왔다는 건 상식이잖아요. 그냥 그 정도 수준에서만 좀 알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르다는 틀렸고 3번 석유는 수송용이 높다 석탄보다 했는데 네, 석유는 수송용으로 가장 많이 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닌데 우리나라에서는 공업 그러니까 그죠 공업에 가장 많이 쓰이는데 산업용이 제일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데 세계 지리에서 보면 수송용이 1등이죠. 그래서 수송용 얘기 나오는 순간 석유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답은 3번. 4번 석탄은 석유보다 차지하는 비율이 높냐 했는데 세계 1차 에너지 소비 구조 이거 그냥 외워야죠. 뭐 유, 탄, 천, 수, 원 이 순서를 외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지는 이게 유탄천 원수고 세지는 유탄천 수원이죠. 이것도 헷갈리면 안 되겠죠. 제가 외웠던 거는 이걸 내신할 때 처음 봤으니까 제가 내신에서 수원 그러니까 이거 수학 원 이거를 고등학교 2학년 때 했었어요. 그리고 세계지리도 고등학교 2학년 때 했었어요. 그냥 이렇게 외웠어요. 저는 좀 억지스럽긴 한데 그러니까 어떻게든 외워지면 장땡이니까 이렇게 막 어떤 방법이든 좀 찾아가지고 직접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렇게 공부하면 좋아요. 맞다. AB를 연결 안 했죠. 이거는 얘가 중국이죠. 석탄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그리고 석유가 1등인 거는 미국. 이게 1위 지역 정도는 알아야 돼요. 순위를 외우라고는 얘기를 안 하는데 1위 지역은 항상 외워야 되거든요. 자, 석유는 1위가 미국. 석탄은 1위가 중국. 그러니까 생산 말하는 거예요. 생산 1위. 소비 1위는 사실 별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그리고 천연가스도 마찬가지로 생산 1위가 미국이죠. 그러니까 미국, 중국 이 구도를 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A는 미국, B는 중국. 틀렸죠. 음, 아, 약간 사우디를 못 보고 러시아, 캐나다 이쪽 먼저 봤으면 가를 천연가스라고 착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러시아, 캐나다는 일단 석유도 나는 지역이고 러시아, 캐나다 같은 데는 천연가스가 훨씬 더 강조되는 나라들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착각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사우디 잡고 풀었으면 바로 석유가 맞긴 한데 이건 착각할 만하다. 제가 뭐 오답률을 안 봐서 잘 모르긴 하겠는데 이게 아마 오답률이 좀 높지 않을까 싶어요. 좀 순위가 높지 않을까. 그러면 혹시 이걸 천연가스라고 착각했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볼까요? 어떻게 되나? 답이 나오나 안 나오나?
가 이거는 틀렸고 2번 상용화된 시가 이르다 이거 틀렸고 3번 가는 나보다 수송 그죠. 이거는 만약에 가를 천연가스라고 착각을 했어요. 그러면 천연가스와 석탄의 수송용 사용 비율 여부를 따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문제가 뭔가 이상한 거예요. 판단을 뭔가 잘못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수송용은 석유에서밖에 못 물어요. 얘네 둘의 수송용 얼마나 더 많이 쓰이는지 그 뭐 기차는 석탄도 쓰지 않나? 천연가스는 잘 안 쓰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기 전에 뭔가 이상하다라는 걸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걸 천연가스라고 잘못 생각을 했더라도 3번 보고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를 깨달을 수 있었던 문제죠. 네, 이렇게 보면 돼요. 13번 답은 3번이었죠. 13번 문제, 얘도 키워드 잡고 문제 풀어라 라고 하는 거고, 세계 차 생산량이 가장 많은 국가 중국이죠. 중국. 이 정도는 외워주면 좋아요. 차 막 뭐 국가별로 순위를 다 외워라 이렇게는 안 하겠는데 차는 중국이 1위에요. 뭐 티베트 이런 얘기도 나오니까 티베트는 중국이잖아요. 민난성, 스촨성 이런 것도 있고. 네. 나 키워드 잡아보면 아시아에서 커피 생산량이 가장 많은 국가 베트남이네요. 네. 끝났고 또 보면 고이꾸온 베트남어 같잖아요. 그래서 가나 중국 베트남 순서입니다. 그리고 1번. 그리고 커피 생산량은 국가별 순위를 좀 외워야 하는데 되게 한번 이거 암기법 한번 알려준 적 있거든요. 커피 생산량 순위 암기법을 한번 알려준 적이 있는데 되게 저급한 암기법이었어요. 브베, 도네 이렇게 외우라고 했었는데, 브베라는 사람은 이제 그 굉장히 수준 낮은 그런 인터넷 방송을 하는 사람이고, 도네는 이제 도네이션의 도네예요. 이거 제가 만든 암기법은 아니고 친구한테 들었어요. 저도. 네. 그래서 아는 거예요. 브는 브라질이고 베는 베트남이고 도네는 인도네시아예요. 이렇게 외우라고 저번에 한번 말한 적이 있어요. 브라질이 커피 1등, 2등이 베트남이고 3등이 인도네시아, 이렇게 외우면 좋다라고 했었죠. 어떻게든 외워지면 장땡이니까. 그리고 암기법은 사실 자극적일수록 기억이 잘 나요. 네, 이렇게 외우면 될 것 같아요. 네, 커피 생산량 순위는. 네, 답은 1번이었고 14번 문제. 얘도 기후 문제가 나오니까 일단 기후형부터 바로 판단을 해줘야 돼요. 얘는 북극해 연안이니까 툰드라 기후고, 얘는 건조 기후 같은데요. 그냥 BW 요 정도 사막 지역인 것 같고, 그래서 중앙아시아 지역이 사실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를 중앙아시아라고 하는데 무슨 스탄 카자흐스탄 또 뭐야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런 것, 투르크메니스탄 이런 데를 중앙아시아 지역이라고 하는데, 중앙아시아 지역은 대체적으로 스텝 아니면 사막기후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그리고 여기는 뭔가 약간 저緯도 같으니까 뭐 CM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고 DW예요. 얘는 왜냐, 얘기를 했던 건데, 이쪽에 보면 기후를 보면 우리나라 이 38선 국경선 기준으로 위쪽은 냉대, 아래쪽은 온대 이렇게 나타난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기후 판단은 일단 이렇게 해줘야 되고, 그래프로 보면 저는 일단 이거부터 보이네요. 월강수량으로 보는 게, 그냥 강수량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 얘랑 얘는 무수목 기후고 얘는 수목이잖아요. 그래서 무수목 기후는 기본적으로 강수량이 매우 적겠죠. 근데 얘 혼자만 수목 기후니까 얘 혼자만 강수량이 많이 나타나죠. 그죠? 그래서 얘가 나다. 전 이렇게 먼저 풀게요. 나는. 그럼 이제 나는 볼 필요가 없고, 가다로 보면 사실 얘로 보긴 조금 애매하고 이제 얘로 보는 게 낫겠죠. 이거는 안 보면 되고, 가가 다보다 모든
월에서 기온이 높잖아요. 당연히 얘가 가가 되겠죠. 툰드라는 한대니까 모든 월에서 기온이 더 낮은 거고, 가에 비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접근을 했어요. 뭐 이것저것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뭐 한 개만 더 설명하면, 얘는 냉대 동계 건조니까 DW니까 7월엔 비가 많이 오고 1월엔 비가 거의 안 오잖아요. 이걸로도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1번 문제. 가에서는 백야가 나타난다. 백야는 다에서 나타날 거예요. 고緯도에서 나타나니까. 틀렸다. 나는 여름보다 겨울 강수 비율이 높은 게 아니죠. 이 W가 윈터 드라이를 의미하는 건데, 그래서 높다 하면 틀린 거고. 3번. 다는 연 증발량이 연 강수량보다 많다. 이 표현 등장하는 순간 얘는 오로지 건조 기후에만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죠? 얘가 한대니까 얘도 무수목이잖아. 무수목이면 건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약간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얘네가 비가 안 오는 것도 사실이에요. 비가 안 오는 것도 사실인데 증발량은 더 없어요. 그죠? 얘는 추워가지고 증발이 안 돼. 근데 건조기후 같은 경우는 더워서 비 내리는 것보다 증발이 더 많아요. 그래서 매우 건조하죠. 그래서 이 표현은 오로지 건조기후에만 해당하는 표현이다. 그래서 틀렸다. 3번 틀렸고. 4번 선지. 가는 다보다 고緯도냐 했는데 저緯도잖아요. 틀렸고. 5번 선지. 나는 가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크죠. 답은 5번이고, 연교차 이거 판단하는 거는 이제 일단 DW는 연교차가 매우 큽니다. 그러니까 100%라고 말하기는 힘든데, DW가 찍혔는데 연교차를 물어본다. 그러면 무조건 DW가 더 크다고 보면 웬만하면 맞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연교차가 엄청 커요. DW는. 그리고 이렇게 안 보더라도, 그러니까 먼저 기후형을 봐라 라는 얘기를 했던 거고, 기후형을 안 보고 그냥 보더라도 나는 위도가 비슷비슷한데, 일단 얘는 해안이라고 보면 안 돼요. 오른쪽이라고 해서 해안이라고 보면 안 되고, 둘 다 내륙이거든요. 둘 다 내륙인데 나는 오른쪽에 좀 더 치우쳐진 내륙이니까 이렇게 편서풍이 쭉 불어올 때 대륙의 영향을 조금 더 많이 받겠죠. 그래서 연교차가 더 크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답은 5번. 15번 문제. 이거는 맞는 것만 골라라라는 거네요. 가모둠. 이슬람교를 믿는 모로족의 독립은 요구 배경이라고 하는데, 이것까지 알아야 하나 싶긴 하거든요. 모로족이라는 거는 이제 여기 필리핀의 민다나오 섬, 민다나오 섬이 여기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는 틀린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고, 여기는 이제 카슈미르죠. 카슈미르는 뭐 여러 종교 분쟁이라고 볼 수 있죠. 종교 분쟁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나 보면 얘는 여기 미얀마, 여기 로힝야족, 얘는 맞는 얘기죠. 그죠? 얘는 맞다. 자, 다를 봤더니 타밀족과 시날리즈족이라고 하는데, 얘는 스리랑카에서 발생하는 분쟁이죠. 그리고 여기가 아까 말했던 민다나오 섬. 여기서는 이제 필리핀이 크리스트교 국가인데, 민다나오 섬에 사는 모로족이라는 이 민족은 이슬람교를 믿기 때문에, 그래서 분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타밀족과 시날리즈족 이거 같은 경우는, 타밀족이 인도에서 온 사람들이라서 힌두교를 믿고, 시날리즈족이 불교를 믿는 종족이라서 얘네 둘이 싸우는 거고, 그죠? 로힝야족 같은 경우도 미얀마가 불교 국가잖아요. 이 인도차이나 오인방 얘네 있죠. 얘네 싹 다 불교 국가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미얀마가 원래 불교 국가인데 로힝야족은 이슬람교를 믿어서 탄압을 당하고 해서 바로 옆에 있는 여기 방글라데시, 이슬람교를 믿는 방글라데시로 막 피난을 가기도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런 분쟁이 나오면 위치 알아야 되고, 이름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왜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유도 알아야 되고, 그 이유가 만약에 종교 분쟁이라면 어떤 종교와 어떤 종교가 싸우고 있는지까지 알아야 돼요. 네.
그래야 돼요. 그래서 다는 틀렸다고 봐야죠. 라는 네, 에버리지니 얘기 나왔으니까 호주가 맞죠. 만약 이제 뉴질랜드가 나오면 마오리족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마오리족과는 그 뭐야 갈등이 없어요. 그러니까 잘 지내는 거죠. 마오리족은 약간 에버리지니는 갈등이 있는데 여기는 갈등이 없다. 이런 것까지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죠. 16번 문제. 도심과 촌락 인구의 변화를 나타낸 거다. 가나다는 라틴, 아프리카, 유럽 이렇게라고 하고 AB가 도시 촌락. 이거는 그냥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일단 이게 현재잖아요. 앞에 거 볼 필요 없이 현재 이 비율을 비교했을 때 B가 도시이고 A가 촌락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가나다가 뭔지 모르겠으나 얘네 셋 중 하나잖아요. 근데 라틴 아메리카는 도시화율이 매우 높은 대륙이에요. 유럽보다도 높아요, 도시화율이. 그러니까 도시화율 이거 대륙별 도시화율 순위를 외워야 하는데 일단 앵글로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라틴, 그 다음에 유럽, 그 다음에 오세아니아, 그 다음에 아시아, 그 다음에 꼴찌가 아프리카 이거든요. 이 순위는 그냥 외워야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얘는. 라틴이 2위인 게 되게 특이하죠. 얘는 개도국인데.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암기. 혹시 모르고 있었다면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이거는. 이거 모르면 진짜 억울하게 그죠. 기본 내용인데. 그렇기 때문에 얘네 둘은 아니다. 얘네 둘은 묶어서 도시화율이 매우 높은 애고 얘는 도시화율이 낮겠죠. 그죠?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구도가 A가 더 많은 거 1개 그리고 B가 더 많은 거 2개 이렇게 있으니까 구도가 2대1이잖아요. 얘도 이렇게 2대1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가 촌락이고 B가 도시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럼 자동적으로 가가 혼자 1이었으니까 아프리카가 되는 거고 이제 나 다를 보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부터는 앞에 그래프까지 좀 봐야겠죠. 나 같은 경우는 인구가 뭐 증가하긴 했는데 좀 완만하죠. 완만한데 다 같은 경우는 엄청 급격하게 증가하잖아요. 인구가. 그래서 최근에 인구 그 증가량이 많았을 개도국인 다가 라틴 아메리카가 될 것이고 엄청난 선진국인 나는 유럽이 될 것이다. 이렇게 AB랑 가나다 연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문제 풀 때 몇 대 몇 구도냐 이거를 판단하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이런 것처럼 한번 써먹어 보길 바래요. 등장하면 1번 선지. 라틴 아메리카에는 최상위 계층의 세계도시 없고 최상위 계층의 세계도시는 전 세계에 딱 3개밖에 없어요. 뉴욕, 런던, 도쿄 이렇게 딱 3개밖에 없어. 라틴 아메리카는 없잖아요. 그래서 틀렸고 2번 선지. 아프리카는 라틴 아메리카보다 도시화율이 높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 순위를 몰라도 이거는 상식적으로 틀린 거죠. 그래도 이 순위는 외워야 돼요. 3번 문제. 유럽은 아프리카보다 산업화의 시작 시기가 이르다 했는데 당연한 거죠. 이르니까 일찍 잘 살게 됐죠. 네. 자, 4번 선지. 인구 증가율은 유럽이 라틴보다 높다 했는데 유럽이 이거는 그래프 보고 풀어도 되고 그래프 안 보고 풀어도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아까 말했던 거 인구 증가율 완만한데 얘는 급격하게 증가했으니까 낮다라고 봐야죠. 5번 선지. A는 도시 인구가 아닌 촌락이라고 했었죠. 답은 3번이었습니다. 17번 문제. 키워드 잡고 풀어야죠. 아프리카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인 답은 C네요. 그죠? 네. 아프리카 인구 1위 국가는 나이지리아예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나이지리아가 5위에서 9등 사이를 왔다 갔다 해요. 네. 이런 것까지 알아야 돼요. 무슨 기름야자 이런 얘기가 있고 과거에 뭐 어쩌고 하니까 이런 거에
매몰되면 진짜 큰일 나요. 지금 현재 통계가 아닌데 파미 수출국이라고? 세계적인 파미 수출국 인도네시아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과거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건너뛰고요. 일단 이것도 있죠. 기니만. 여기가 기님 아니에요. 여기가 적도 기니잖아요. 여기. 그래서 이쪽에 있는 많이 이름이 기님 아니에요. 대규모 유전이라는 얘기도 있고 아프리카 최대 산유국 원유 이런 거 있고 종교적 차이 다 그냥 너무 다 나이지리아 얘기죠. 그렇죠? 이 지역들 보면 얘는 에콰도르고 얘는 콜롬비아고 아니다. 얘는 베네수엘라죠. 베네수엘라. 여기가 콜롬비아고 착각했네요. C가 나이지리아, D가 남수단, E는 탄자니아 이렇게 되죠. 얘네는 다 기본적인 나라들이라서 다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답은 3번이었습니다. 18번. 카르스트 지형 얘기를 하고 있네요. 석회암 이런 얘기 있고 니은은 탑카르스트고 디귿은 석회동굴. 이것도 읽을 필요가 없었네. 그냥 다 밑줄 쳐줘가지고. 기억선지. 석회암은 탄산칼슘으로 이루어진 게 맞죠. 답이란다. 기억은 맞는 선지다. 니은은 암석의 차별적인 용식이라고 했는데 이거 맞는 거죠. 좀 상대적으로 단단한 게 용식이 안 돼가지고 남아있다고 보는 건데 한 가지 좀 조심해야 될 걸 얘기해주면 용식이랑 침식이라는 단어를 혼동하기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혼동한다기보다 너무 당연하게 같은 말로 생각해버리는 경향이 너무 많아요. 항상 보면 그 Q&A 댓글 달면 이 질문이 되게 많아요. 용식이랑 침식 차이가 뭐냐 도대체 같은 거 아니었냐 둘 다 깎이는 거 아니냐 했는데 침식은 깎이는 걸 말하고 용식은 녹는 걸 말해요. 그래서 얘네는 엄연히 다른 말이에요. 같은 말이라고 퉁쳐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니은 선지가 탑카르스트는 암석의 차별적인 침식이라고 하면 틀린 말이에요. 침식이 어느 정도 그 있기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용식이라고 하는 게 훨씬 적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설에선 또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니까 좀 조심을 해줄 필요가 있죠. 뭐 그죠? 답은 1번이었던 것 같고 디귿 석회동굴의 함몰된 지형을 왜 칼데라라고 해요? 칼데라는 석회동굴이 아니라 화구가 함몰된 걸 칼데라라고 하죠. 네, 리을 선지. 니은 탑카르스트와 석회동굴은 건조가 아니라 습윤한 데서 더 잘 발달한다고 얘기했죠. 물이 많아야 얘가 녹을 거 아니에요. 석회암이. 너무 당연한 얘기고. 19번 문제. 챗 GDT네요. 챗 GPT가 아니라. 네. 경제 블록 내용 보고 또 맞추라는 거고 얘도 키워드 맞춰야 돼요. 사실 첫 번째 2020년에 재탄생했다라는 걸로 얘는 USMCA라는 걸 알 수 있긴 하거든요. 뭐냐면 이게 알고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원래 나프타라는 이름이었다가 이름을 USMCA로 개정을 하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뭔가를 개정하면서 이름을 USMCA로 바꾼 거예요. 2020년에. 그래서 이거 보고 USMCA를 맞출 수 있을 것 같고 아래쪽에는 너무 수치로만 나와 있어가지고 이걸 보고 맞추긴 좀 힘들고 근데 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 얘네 간의 비교를 통해서는 또 맞출 수 있긴 하겠네요. 그죠? 나의 키워드를 보니 이런 얘기까지 나오네. 그러니까 1950년대에 무슨 기구로 시작해서 여러 번의 통합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이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처음에 막 이씨 이런 거 있었어요. 아주 소수의 국가들만 있었던 그런 것들이 막 뭐랑 더 들어오고 이름도 바뀌고 범위도 더 넓어지고 이렇게 되면서 지금의 EU가 된 거예요. 얘는 EU에 대한 설명이고 그리고 키워드는 또 이것도 있을 것 같아요. 역내 무역액이 총 무역액의 61%래요. EU는 다른 경제 협력체들에 비해서도 역내 무역액 비율이 매우 높은 그 경제 협력체라는 특징이 있거든요. 왜냐? 얘네는 지네 그 EU 나라도 워낙 많고 EU 범위 내에서 교육을 엄청 많이 해요. 아세안이나 뭐 USMCA나 이런 데랑 좀 다르게. 그래서 이것도 키워드가 돼서 EU를 알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다는 남았으니까
아세안 해도 되고. 솔직히 여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얘네들의 비교를 통해서 또 알 수 있으니까 얘가 꼴찌잖아요. 영내 무역액이. 그래서 아세안이 다구나 라는 거를 이걸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가 USMCA는 이거는 뭐지 이거는 일단 USMCA니까 유로화 나오는 순간 틀린 거고, 근데 만약에 가가 EU였다고 해도 틀린 말이죠. 얘는 이것도 좀 그렇다. 그죠? 가를 뭐라고 생각을 했든 다 틀린 선지니까 그다지 좋은 선지는 아닌 거죠. 그죠? EU는 모든 회원국이 유로화를 사용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죠? 2번 EU는 역내 생산 요소 자유로운 이동 보장된다라고 했는데 얘는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EU는 완전 경제 통합이잖아요. 그 경제 협력체 단계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조건이 있으면 다 만족하는 거죠. 그죠? 이게 순서가 이거 또 가물가물한데. FTA 자유무역협정, 그리고 한 개 잠깐만. 관세협정. 관세 맞나? 잠깐만. 이름이 관세협정이 맞나? 이거를 까먹으면 안 되는데 지금 밤이라서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관세 협정이 아니지. 관세 동맹이에요. 관세 동맹. 세 번째가 공동시장. 네 번째가 완전 어쩌고, 완전 경제 통합 이렇게 되는데, FTA는 이제 역내 관세를 철폐하는 거고, 여기는 관세 철폐에 더해가지고 생산 요소 어쩌고, 역내 생산 요소의 자유로운 이동 이런 얘기가 있고, 공동시장은 얘네 더해가지고, 아이고 그죠? 틀렸다. 미안합니다. 네. 관세 동맹에서 되는 거는 관세를 철폐하는 거에다가 역외 공동 관세 부과 이게 있고, 공동시장은 얘네 두 개 더해서 생산 요소의 자유로운 이동. 완전 경제 통합은 이 세 개에 더해서 무슨 초국가적 기구 이런 거 있고, 그리고 경제 정책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같은 뭐 단일 통화를 사용한다든가 이런 거를 얘기를 하겠죠. 네. 그래서 역내 생산 요소 자유로운 이동, 이거는 공동시장에 해당되는 건데, 그죠? 이유는 다 여기 들어가니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헷갈리면 안 되고, 이런 요소들을 다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좀 지엽적으로 나와도 충분히 풀 수가 있어요, 문제를. 지금 하도 안 보다 보니까 헷갈려 버렸네요. 그죠? 3번 선지. USMCA는 EU보다 통합 수준이 높다. 아니죠. USMCA는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 EU는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 참고로 아세안은 어디에도 해당이 안 돼요. FTA도 해당이 안 돼요. 그죠? 여기라고 보면 돼요. 그만큼 좀 퀄리티가 낮다라고 보면 돼요. 4번 선지. 다 아세안은 USMCA보다 회원국 수가 적은 게 아니라 많죠. 아세안은 10개국. EU는 28에서 27로 줄었죠. 영국이 빠지면서. USMCA는 3개국이죠. 뭐 EU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아세안, 그다음에 그 메르코수르가 있으면 메르코수르, 그 다음에 USMCA 이렇게 되죠. 회원국 수는. 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은 역내가 역외보다 많냐 했는데, 이거 보면 되죠. 역내가 22%라고 했으니까 역내가 더 많다라고 했으면 틀린 거죠. 네. 역외가 78이라는 건데, 네. 20번 문제. 답은 2번이었죠. 20번 문제. 이것도 키워드 자꾸 풀라는 거예요. 너무 이런 문제만 나와서. 지중해 연안이라고 하고 파묵칼레 나오는 순간 터키에 있는 그 석회화 당구가 파묵칼레 있다고 했었죠.
또 뭐 보면 제조업 발달한 이것도 좀 괜찮을 것 같고. 근데 파묵칼레 이게 너무 그거라서. 가는 터키. 나는 페르시아만 연안이라고 하고 천연가스 세계적인 생산국이래요. 카타르인 것 같은데. 아, 월드컵 카타르네요. 이렇게 먼저 판단을 해도 되고, 얘네가 무슨 국가들인지 좀 보고 들어가는 게 좀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뭐 어떻게 하든 그냥 다 바로바로 보여가지고 어떻게 그냥 이거부터 하고 뭐 그러는데, 이거 먼저 보는 게 조금 더 판단이 편할 수는 있겠네요. 네, A는 그 지역이 리비아, B가 터키, 정확하게는 튀르키예인데 그죠?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가는 B, C는 여기가 이라크, 그죠? D가 카타르. 그러니까 나가 D가 되겠다. 답은 4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끝까지 다 풀어봤는데 상당히 쉬워요. 또 너무 쉽고, 이게 1컷이 몇 점인지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한지보다는 높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맞겠죠? 네, 그랬던 것 같은데 음, 조금 어려울 수 있었던 문제는 이거 12번. 이게 조금 어려웠던 것 같고, 근데 나머지는 다들 너무 그냥 쉬워가지고 더 이상 설명할 것도 없어요. 어쨌든 만점 받은 거 축하드리고, 이런 시험 말고도 훨씬 어려운 시험도 만점 받을 수 있는 실력이 되면 좋겠죠. 네. 세계지리 해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